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참 주시장 어려운 걸 새삼 또 느끼게 만드는 시장이죠. 어제 우리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가 진행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반도체발 호재 그죠? 두 가지가 작동을 하면서 디램 가격 상승과 그리고 바이든 행정 성명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반도체를 기점으로 해서 IT 섹터 그리고 전체적 섹터 흐름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 전날에는 급락, 어제는 급등, 또 오늘은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의 하락의 원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 시장의 위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계속해서 장 초반 시작한 이후에 그죠? 줄줄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종가가 거의 하락 마무리였고 거기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부분들이 결국은 이 주가 흐름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이런 대형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미국 시장에 있어서 대부분의 소매 섹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약세를 보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다우지수는 1.75%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은 3.2%를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의 움직임 보게 되면 유럽 시장도 전체적인 약세를 보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다우존스가 1.75%,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지지했었던 21 이평선 부분, 60일 이평선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0일 이평선이 빨간 라인인데, 자, 이제 이 하락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세 라인 부분에 위치한 부분이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하락 이후 반등이 들어섰는데 반등의 이 21 이평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하락한 부분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나스닥에 남아있죠. 그죠? 자, 이 월봉 모습을 봅니다. 저 월봉 모습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에서의 상승 부분 4개월 상승에 대한 부담 부분을 일정 정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월봉 음봉 라인 부분을 조금 더 갖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이유 부분 하락의 이유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 급등했다라고 하는 부분, 장중에 1.6%가 넘었으면서 이 고용 지표 호조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호재성 지표 이 부분에 이 경계복 신호가 결국 금리의 추가적 상승 흐름을 갖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약세를 가지고 오고 하락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미국 FDA가 존슨앤존슨의 백신 긴급 승인을 앞둔 점도 백신 보급 확대 기대감 측면에서 경기 회복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 회복 징후가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감,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사, 뉴스 흐름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10년물 금리가 한때 1.614%까지 급등을 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공포지수가 상승을 하고 그런 부분들 흐름들이 작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월 의장이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2%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3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안 좋게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견제 흐름에 이
검토 지시, 행정명령 서명했다라고 하는 주요 뉴스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지수는 약세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뭐 미국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리만 브라더스 때도 마찬가지고 2020년 지금 코비드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미국 국채금리 위에가 국채금리고 유가가 이제 아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했었던 지역 부분에 있어서 국채금리도 이 저점을 만들고 나서 그죠? 반등을 했고 또 그리고 유가도 저점을 만들고 나서 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기저 효과를 통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도 지금 코비드 사태 이후에 백신이나 치료제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유가가 60불 이상 올라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저 효과가 지금 2008년 부분하고 닮은 꼴이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미국 시장에서 보잉이나 뭐 항공이나 여행주들이 백신 치료제 맞으면 앞으로 그 기대감이 있을 거다. 그죠? 앞으로 나아질 거다. 정상으로 되돌아올 거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금리도 그 금리와 유가 이 부분도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6%까지 6%를 넘어서는 이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그죠? 너무 크게 금리에 대한 흐름 부분을 갖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여요. 이 부분은 기저효과이다. 그죠? 기저효과가 사라진 이후 인플레 압력이 약해지면 금리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현재 이 유가도 공급 제한과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사실 유가가 가장 큰 인플레 압력이죠. 그죠?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니까 원자재가 다 상승을 하고 그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기대감이 작동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관련 섹터나 관련 종목이 그것만큼 실적으로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이 고용이 여전히 불안하고 물가도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를 했고, 그죠? 특히 연준의 물가 목표가 달성되려면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의 부분, 시장이 정부 정책 위반자들하고 함께 맞서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후속 흐름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책이. 여하튼 그런 부분의 흐름들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 미국채 10년물과 달러화 지수치 흐름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달러 지수를 강하게 갖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국채 10년물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달러도 지금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 오히려 이 미 국채 달러에 대한 미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 이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 실질적인 매매 포인트 부분은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 시장이 참 아쉽습니다. 그죠? 어제 잘 돌려놨으면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이 웬만한 상황 흐름으로 가게 되면 아침 우리 시장에 일정 정도 어제 그 수급적 흐름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더 상승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상승을 하면 아침에 좀 매도를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 그죠? 그렇게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께 계속. 그죠? 박스권 라인의 연장이다, 지금은. 그래서 외국인과 어제
기관이 일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지만 이 3,100선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연기금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쫓아 올라갈 필요는 없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이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뭐 하루 급등 하루 급락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참 힘든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뭐 전체적으로 IT,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주 흐름들, 뭐 우리가 주가 면면을 한번 보면, 이런 부분이죠. 어제 테슬라가 세게 떨어졌습니다. 다시. 그죠? 어제 그저께 올라왔었던 부분을 다시 급락으로 하락을 했죠. 그죠? 그럼 이 외바닥 이후에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어제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 상징적이죠. 그죠? 성장주들의 상징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급락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유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의 급락은 결국은 뭐예요? 전기차를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하지 못한다. 그죠? 반도체 부분, 이제 요걸 보시면 뉴스, 미 공장에서 모델 3 생산이 일시에 중단됐다. 반도체 부족 탓이다. 그죠? 뭐 여러분들 내연기관차 자동차도 GM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나, 그죠? 이런 쪽 부분이 지금 반도체 부족 탓으로 공장이 가동되는 부분, 그것이 뭐 비단 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MLCC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부분,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쇼티지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좀 쫓기는 심정이 일정 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쫓기는 거냐면,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스닥 지수를 보셨지만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1차 하락한 이후에, 그죠? 1차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고 나서 다시 이 하락 부분을 갔기 때문에 요 추세 라인 12,500 요 라인 부분 정도까지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이제 월봉의 지지 라인 부분 12,500 정도거든요. 그러면 500포인트가 정도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 금리 부분을 바라볼 거냐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은 3월 1일 월요일 휴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약세인 흐름 속에서 연휴 흐름을 맞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 위험 자산을 조금 더 줄이고 가려고 하는 심리적 흐름들이 전개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장 초반 이런 부분이에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셌었다고 오늘 개파락 부분에 매수를 들어가면 뭐 소폭 반등하다가 다시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 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입장이라면 일단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오는 지수다라는 부분, 그 속에서 어제 그저께 급락했을 때의 저점을 종목들이 지켜주느냐, 그 종목 부분들이 저점을 지켜줘야지 강한 종목인 거예요. 거기를 하회하면 안 좋은 거겠죠. 다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중장기라는 게 결국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옵션 만기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글로벌 시장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박스권의 연장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를 올라왔었던 체력 부분은 충분히 있고 경기 회복 속도도 충분하다라는 관점에 놓여져 있다면, 오늘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입장은 그대로 관망, 또는 장 초반 부분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나은 거고, 그죠? 반대로 주식이 비중이 적은 입장이라면 뭐예요? 장 초반 부분에 있어서 시초가 이후 밀리는 자리, 그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는 비중을 조금 담고 그런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관망하는 게 제일 나은 부분이죠. 왜냐? 오늘은 뭐 미국 시장이 저렇게 떨어졌는데, 국채 금리가 떨어졌는데 누군가,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누군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러 들어올 매수 주체 세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매수하란 말을 안 하잖아요. 아직 기간 조정이 안 끝났다고. 그죠? 그렇다면 이 시장을 전부 다 관망하고 어제 그저께처럼 급락했다가 또 올라올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쪽 나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연휴 앞두고 모습이 저점으로 끝났으니까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놓고, 그죠? 더 하락하는 부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매수의 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바라보게 되면 매매를 적극할 부분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제처럼은 아니어도, 그죠? 매수세는 못 들어와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물이 세냐 안 세냐,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체 결론을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봤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의 박스권의 연장으로 바라본다. 안타깝지만 시장 지수 흐름 부분이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 지금 옵션 만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듯이 한 것처럼 금리의 기저효과, 그것에 의한 이 미국 국채금리 급등, 이 부분을 너무 과대 이 불안감, 버블의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었던 흐름 부분이 오늘 장 초반 부분에 있어서는 약세를 좀 보일 수 있으나,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할 매수 쪽 라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낫겠고, 또 전체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장 초반보다는 장 오후 정도에 매수는 오르든 떨어지든 후반부에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낫고, 초반부에는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했거나 한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인 이후에 다시 보는 부분이 낫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관망하면서 바라보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죠? 이번 주에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하는 어려운 시장인데, 그게 박스권 시장에 그죠? 참 힘든, 고점에서의 박스권은 정말 힘든 시장이고, 미국 시장에서의 월봉에서의 음봉,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월봉에서의 양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일정 정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